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오시던지 아니면 좀 기다리시던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주인 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자,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져서 전세금 보증금에 관련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준 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 가는 날 돌려받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끝나고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준 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주인의 이런 말들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집주인의 사정이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우리한테 무슨 다른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부터 하면 나중에 주겠다. 자, 이사하면 주는 건 맞는데 나중에가 틀렸죠. 나중에 주면 안 되고 바로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이사 부분은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별표까지 이렇게 많이 쳐놨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설명하려면은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 조금 어려운 말들을 써야 되는데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아야겠죠. 그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내가 1순위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1순위보다 한참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위가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남는 돈 또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부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짐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두고 가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1단계 내용 증명을 발송해 놓자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다른 형태의 문서가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라는 부분을 입증, 그러니까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서를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나중에 받았는데도 나 못 받았어 라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쟤한테 문서를 보냈고 쟤는 분명히 문서를 받다 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에는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 씨, 우리가 곧 계약이 끝나니까 나는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신은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하셔서 제때 꼭 돌려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돈 들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계약이 끝났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이 야, 우리 아직 계약이 안 끝났어 라거나 난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 라는 내용을 못하게 되겠죠. 자기가 분명히 이 내용을 봤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따질 거라면 그 즉시 따졌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안 주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늦게 주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면 내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법률적으로 다듬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차 계약은 언제 종료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를 나한테 언제까지 꼭 입금을 해달라. 그리고 보증금을 안 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꼭 내용을 추가해서 나중에 혹시 저희가 입을 손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2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신청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집주인에 대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되면 우리가 드디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편히 갈 수 있는 거고, 또 장점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버리면 사실상 이 부동산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입자도 안 들어올 것이고 추가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좋은 점은 이 신청하느라 들어간 비용은 집주인한테 나중에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집주인한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비용은 집주인한테 나중에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급명령 신청이란 것도 있는데 소송 비용이 덜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부분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 끄는 것보다 차라리 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소송의 최종 목표는 결국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배당받는 게 목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송 절차가 다 끝나고 경매까지 다 진행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긴 합니다. 그동안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끝납니다. 쟁점도 간단하고요. 실제로 법률에 근거해서 더 소송 절차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매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요.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부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 자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이사를 가야 된다면 짐을 일부라도 꼭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단계, 이사 가기 전에 꼭 내용 증명을 보내놓자는 것입니다. 우체국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용 증명에는 이제 곧 우리의 계약이 끝난다. 그래서 보증금을 당신은 돌려줄 의무가 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까지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서 이 신청이 완료돼서 등기가 되면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단계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확보하고 경매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대부분 나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절차나 상담 단계에서도 더 처절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에 집주인이 곧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만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미리 취해놓거나 취할 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